네, 안녕하세요. 연주하는입니다.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던 강의를 혹시 그때 못 들은 학생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들으셔야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보시면, 자유 게시판에 보시면 지난주 이제 고1 학생들을 위한 수학 특강이라는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혹시 강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반드시 그 강의를 듣고 이 동영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가물가물하다가 한 번 더 듣고 이 강의를 들어도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동영상을, 그 강의를 꼭 먼저 들어주시고,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방학할 때 아마 여러분 그 담임 선생님들이 요거를 나눠줬을 거예요. 요 계획표라고 되어 있는 이 달력이랑, 그 다음에 여기 저번에 PPT 이제 발표할 때 PPT로 보여줬던 이 진도표입니다. 먼저 이걸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달력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 이제 가족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선교도 갈 수도 있고 교회 수련회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기간을 다 빼는 거예요. 다 빼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올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날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종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총 몇 날짜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일도 웬만하면 빼세요. 주일은 쉬세요. 그냥. 그리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뭐 친구들끼리 여행 가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가도 뭐 방학 동안에 여행 가지 언제 가요, 그죠? 그런 거 다 빼고 자기가 정말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학 공부를 단 10분이라도 할 수 있는 날짜들을 정하는 겁니다. 정해가지고 만약에 한 30일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총 공부해야 되는 개념이 99개니까 한 3.3개잖아요. 하루에 한 3개, 4개 정도를 배분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 개념의 번호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쭉 배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99개를 다 한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독서 과제도 있잖아요. 그럼 독서도 여기다가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적은 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카페에 있는 방학 과제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방학 과제 계획을, 알겠죠? 계획표를 거기다가 올려주시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교재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론 선생님 저는 뭐 다른 교과서로 하고 싶어요. 네, 해도 돼요. 교과서로 해도 되고 다른 교재 뭐 다른 뭐 개념서로 하고 싶어요. 그걸 해도 됩니다. 다만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99개의 개념과 질문이 있고요. 이것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저번에 중요도에 대한 얘기는 저번에 했죠. 보면 체크표가 있는데 체크표가 총 3개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 개념을 총 3번 복습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표시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만약에 처음에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이건 나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럼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첫 번째 칸에다가 동그라미. 그다음에 애매한데? 알긴 알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좀 알 것 같아.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은 세모. 그 다음에 아예 모르겠어. 이거 뭐지? 거의 모르겠어. 이런 개념이 있었어? 이런 건 X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쭉 한 번을 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칸에는 동그라미 된 거는 빼고 세모나 X 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막 이제 뭐 문제집을 뭐 10번 봤느니 하는 거는 모든 문제를 10번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10번씩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총 3번을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방학 동안에는 목표는 뭐냐면 딱 한 번씩 하는 거예요. 3번씩 하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한 번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학하고 나서도 이 부분 개념에 대한 중학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고등부 과정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개학하고 나서도 쭉 여러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그럼 이거를 카페에다가 어떻게 올리느냐? 이 공부한 거를 만약 오늘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개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오늘 뭘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해주세요. 동생, 형, 누나 혹은 엄마, 아빠 괜찮아요. 아무나 괜찮아요.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엄마한테 개념 1을 하고 나서 엄마한테 설명했어요. 엄마한테 설명해서 개념 설명하는 건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짧게 해봤자
그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고 나서 엄마한테 설명했다. 그럼 엄마 사진을 착각 찍어가지고 거기 그 선생님이 그 게시판 보면은 중학 수학 총복습이라는 게시판이 있어. 거기다가 일단은 제가 1번부터 99번 개념까지 글을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글만 만들어놨어요. 그냥 99번까지.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동영상은 나중에 차근차근 올릴 텐데 동영상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 했으면 거기다가 댓글을 다시면 돼요. 1번 개념을 했다. 그럼 엄마한테 설명했다. 그럼 엄마 사진을 찍어서 거기 1번 글에 들어가가지고 댓글에다가 엄마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르쳤다. 아빠 사진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설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리 집 강아지 뽀삐 강아지 데려놓고 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설명 잘 안 들어요. 안 되겠다. 우리 집에 강아지 없다. 인형도 없다. 컵 괜찮아요. 아무나 괜찮아요. 아무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컵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올리면 돼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이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부의 기술이 익혀지기 때문이에요. 저번 주 강의를 들어서 알겠지만 이걸 통해서 메타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공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설명했는데 하다가 내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제대로 잘 몰랐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올리시길 바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은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보고 답변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안다. 그럼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다 한번 체킹을 해보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서 나는 중하위권이었다. 좀 수학 성적을 보니까 좀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실력도 그렇게 안 좋았다 하는 학생들은 이번 방학은 무조건 이 99개의 개념을 완벽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충실히 따라주시고 제발 이것만 하세요. 알겠죠? 보니까 좀 공부 잘하는 애들 또 뭐 다른 문제집 가지고 또 한다 그래도 또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알겠죠?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방학이 끝날 때쯤 굉장히 뿌듯한 보람을 느낄 거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공부할 때에 몸으로 느낄 거예요. 내가 수학적인 진보가 있었다라는 걸 반드시 느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다른 계획 세워가지고 실패하지 마시고 요것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시고 이 계획을 성공하십시오. 알겠죠?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작은 성공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작은 성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는 결심을 가지시고 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상위권 아이들, 최상위권 아이들, 난 좀 수학 좀 한다. 그랬을 때 좀 더 나는 이거 하고 또 난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호기심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이거 하나만 지켜주세요. 저번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속도 위주의 선행학습은 반드시 피해주세요. 그것만 하지 말아주세요. 딴 거는 제가 뭐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속도 위주의 선행학습은 반드시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런 선행학습을 했을 때의 손해는 안 보지만 그렇다고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선행보다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선행학습, 그럼 속도 위주의 선행학습 말고 다른 선행도 있나요? 보통 이제 가외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운행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속도로, 물론 이제 전문가가 가르치긴 하지만, 교사가 이제 가르쳐 주긴 하지만, 정상적인 속도로 가르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제가 뭐 강제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이 상위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수학적인 사고력이 있다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냐면, 상위권,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보다 여러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예습입니다. 예습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교과서도 상관없고요. 뭐 개념서, 문제집은 말고요. 개념서든 교과서든 처음부터 쭉 여러분 속도대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다 보면은 모르는 것도 생기고 질문도 생기죠. 그런 거는 메모를 해놨다가 거기다가 메모를 해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기가 시작할 때 수업 시간에 그 부분 할 때에 그 부분 질문해도 되고요.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학교 와서 바로 질문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카페에다 질문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이 계속 재생산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선행학습, 속도 위주 선행학습은 완전 나쁜 것이고요. 정상적인 속도로 선행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가능성을 굉장히 저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기는 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권하기는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기를 권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질문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카페를 통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쌤 이메일로 질문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